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선거판을 전혀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도하기는커녕 이러다가는 이재명에게 완전히 밀려서 역전당할지도 모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밀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여론조사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보수, 진보, 이 표본에서 장난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언론 환경이 좌파 언론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판을 주도하고 어떤 안정적인 리드를 계속 가지고 가야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15 내지 20%의 유권자들을 윤석열 측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 눈높이에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불충분하게 느껴진다면 추가로 사과를 할 수도 있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이 사실이라면 허위 이력이 얼마나 많고 작고를 떠나서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답게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사과한 것이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사과한 것이라든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진하게 느낄 것입니다. 사과에 많은 조건을 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관계를 떠나 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많은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흠결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 자체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경력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일부 사실이 아닌 경력이 이력서에 들어가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김건희 씨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력서에 사실이 아는 것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렇다면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 일가의 이런 이력 조작 사건하고는 이것이 어떤 무게나 강도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사과를 할 때 깨끗하게 더 이상 군말이 나오지 않게 그런 식으로 사과를 했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추가로 사과할 필요가 추가로 사과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최근에 나온 아들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 이런 것들은 이재명에게 타격을 주는 강도가 예를 들자면 김건희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윤석열 후보에게 주는 타격보다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리 백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성남시장 시절서부터 10여 년에 걸쳐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어떤 형수 욕설, 형과의 싸움, 갈등, 여러 가지 전과 사범, 김부선 스캔들,
최근에 아들에 이르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은 잡초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캔들, 논란 또는 뭐 아들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는 원래 저런 사람이다. 이재명 후보의 집안에는 원래 저런 문제가 많다. 자, 그리고 아들 문제는 엄정하게 따지면 이 공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들의 어떤 도박, 뭐 성매매 의혹, 이런 것도 아들의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비리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이어지는 각종 스캔들이 이재명에게 주는 타격은 우파가 기대하는 것보다 작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벌어지는 집안 싸움.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나는 후보의 말만 듣는다.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이 화가 나서 책상을 치고 나갔다는 사건. 이준석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 이런 식의 비방조롱하는 이런 유튜브를 조수진 공보단장이 기자들 몇 사람에게 돌린 것. 저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당도 조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당 내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당도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처럼 일단은 상하 관계,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준석은 당 대표이자 상임 선대위원장이고 조수진은 그 밑에 최고위원이자 공보단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당대표와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을 비방하는 그런 동영상을 선거 한복판에 기자들에게 돌리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엄히 조수진 공보단장의 행동을 문책했어야 합니다. 지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 민주주의라고요? 정당 민주주의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영입한 것.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기울여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영입 작업이 벌어졌지만, 자, 이런 것들이 득표에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공세에 주눅이 들려있는 2030 남성들, 이런 남성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자신들의 순위가 네 번째다. 순위 1번 여성, 순위 2번 아기들, 순위 3번 반려견, 순위 4번 20대 30대 남성, 이런 식으로 극도로 자신들을 비하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30 남성들은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지의 영입 같은 카드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득표, 반드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지금 집안 싸움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관이 이런 논란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이 가진 장점, 통 크고 분명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의 장점을 살려서 어떤 선대위 내에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인 김건희 씨와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고 깨끗하고 원칙적으로
정리를 해서 분위기를 일신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